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에 뉴즈스탁 마감 쇼학 뉴스입니다. 감기가 좀 심해서 며칠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나요. 오늘도 역시 변동성이 심한 하루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요즘 계속해서 이 변동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도 있겠죠.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9.81포인트가 오른 2395.1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85포인트가 내린 829.39,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084.5원 이 시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658억 원, 기관이 1861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318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770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670억 원, 기관은 768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빅5에 2곳이나 이름을 올렸고 또 톱10에 3곳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엔터 상장사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혔던 사드 리스크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련 엔터 기업들의 잇따른 계약 발표가 이어지자 주가도 힘을 얻으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작사 IHQ는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중국 심진 텐센트에 공식 판매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관심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 IHQ, 이매진 아시아 등입니다. 지난 9일 코스닥 150 지수 수시 변경을 앞두고 기관 투자가들이 바이오 제약주 투자를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닥 150 지수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의 수혜가 기대됐지만 결국 바이오 제약주로 돌아간 셈입니다. 관심 종목은 현대 IBT, 이수 앱지스, 한미약품 등입니다. 50대 1 액면 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거래가 멈추면 상장지수 펀드 또 현선물 거래에 심각한 가격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입니다. 오늘 특징 종목입니다. 아남전자, 삼성전자와 하만이 공동 개발한 디지털 콕핏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무드 스케이프란 명칭으로 상용화된다는 소식에 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9년 동안 피부과 처방 1위, 비뇨기과 처방 9위를 유지한 기업입니다.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SJK 비트윈그룹과 암호 연산기를 독점 생산 또 공급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11.34% 상승 마감했습니다. 썸AG 올해 신작 라인업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텐센트가 경쟁사였던 액토즈 소프트 모회사인 샨다 게임스에 5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9.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2월 증시 쇼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성적 판단보다는 일시적인 흥분과 감정 속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결국 주가는 합리적 주가에서 크게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운 상황인데요.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한다면 주가는 기업의 순자산가치 수준을 하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자산가치를 통한 기업 분석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 가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현재 가치에서 벗어난 종목 주가는 어느 순간에 제 가치를 찾아서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연휴 앞에 보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 연휴 전 5거래일 주수가 하락했었습니다. 모레부터 또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곤 했었는데 하지만 연휴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회복되곤 했습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요즘 같은 조정기에 실적 우량주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최근 폭락이 과도하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여전하지만 변동성은 아무래도 3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에 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지표, 또 국채시장 움직임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에는 우리가 설 연휴에 들어가 있긴 하죠. 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도가 붙어서 증시가 다시 하락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 폭락으로 대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또 중국 당국의 증시 개입으로 증시 안정화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3월에 또 전인대가 열리죠. 이 전인대를 전후해서 시진핑 집권 2기의 경제 정책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 다시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중국 증시는 설 연휴가 15일부터 21일까지라 그때는 휴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1월 31일 삼성전자의 50대 1 액면 분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 가격으로 된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관심 가지고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최근 뉴욕 증시 폭락세, 과도하는 분석 지배적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설 연휴 하루가 남아있긴 한데 과연 내일도 오늘처럼 하락 장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설 연휴 이후에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내일은 오후장쯤에는 주서 담을지 저도 관심이 상당히 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화요일에 뉴지스탁 마감 시황 뉴스였습니다.